기업들은 2025년도 조금 편안하게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개인들은, 서민들은 2025년도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다. 경제 성장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겁니다. 홀수해예요. 홀수에는 늘 대한민국은 좋은 성장률을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시장은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로만 지속적으로 바라볼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주택시장 트렌드는 다를 거예요. 2024년도 어디죠? 서울시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성남시 판교, 경기도 과천, 이게 메인이었어요. 그죠? 이게 메인이었는데 강남에 시작해서 과천까지 불타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2025년도는 어디가 좀 화두가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판교 아직 더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과천도 아직 더 뜨거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분당 부분, 그리고 수원시 영통이라든가 수원 매교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인 수지 쪽, 그다음에 광교 핵심 지역, 그리고 동탄 지역, 이렇게 경부 라인 축, 그다음에 신분당선 라인 축 있잖아요. 그리고 GTX A 노선 이쪽으로는, 경부 라인 축으로는 아마 2025년 하반기에 굉장히 뜨거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2024년도 신고가를 뚫어버린 녀석들은 이미 상승 동력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예요. 뭐 PIR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얘기할 거 없고, 어느 정도 레벨링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도 야, 이 정도면 내 집이지만 많이 올랐다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 다음 넥스트 시장을 볼 때는 30억, 40억, 50억, 60억 시장이 아니라 한 10억, 15억, 20억 요 언저리 시장들이 굉장히 각광받을 가능성이 커요. 예적금이 돌아오고, 그래 갭 투자 한번 해볼까,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니 경부 남부 쪽으로 해서 기업 도시들에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세컨더리 하우스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해보면 어떨까라는 붐이 조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수도권 남부 쪽에서도 똘똘한 한 채, 그 지역 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들이 하반기에 몰리게 되면 아래에서 내려오는 투자 수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 몰리는 투자 수요와 내 집 마련 수요, 갈아타기 수요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당 경기 남부권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지역이 전부 다 살 거냐? 그렇지는 않고 지역 내에서도 세분화해서 지역 내 양극화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2025년도 시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스가 웬만하면 다 맞추잖아요. 자, 더 이상 좋은 입지는 없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새로운 입지를 기다리는 것도 이제 의미 없고, 야 어디가 개발한데, 어디 새로운 입지가 들어오는데, 뭐가 분양한데, 이런 이슈는 2025년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 구축 중에서 한 5년 내, 8년 내 준공이 일어난 신축들 있잖아요. 준신축. 거기서 입지가 좋은 녀석들이 굉장히 각광받을 가능성이 커요. 2024년도 한 해는 얼죽신, 얼어 죽어도 뭐요? 신축 아파트. 하지만 이제는 열위 입지에 높은 분양가의 신축 단지는 갖다 버려야 되고, 이제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준신축. 그러니까 지상에 차가 없고, 그죠? 4베이 구조에 뭐 다 지하로 차가 다 내려가게 돼 있고, 편의시설이 좋고, 입지가 좋은 녀석들, 교통도 괜찮고, 그리고 주변에 교육 환경도 좋고, 그리고 주변에 소득 수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경기 남부 지역은 이런 준 신축 구축 단지들이 2025년도 굉장히 각광받는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꼭 인식하시고 투자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주택 보유자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뭐 종부세도 있고 취득세 중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 주택수를 늘리는 방법보다는 뭐 지역 내에서도 똑똑한 집, 똘똘한 집 한 채로의 현상은 올해도 또 지속적으로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다주택자 감소가 굉장히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민간 임대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또 올라가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2024년도 트렌드하고 똑같이 지속적으로 가되 공급 부족 때문에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금 제도라든가 규제가 조금 풀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조금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거래량은 늘어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18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매각하고 세금을 내고 1주택자지만 양도세 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 내고 하면 내가 동일한 18억짜리 집을 못 사요. 이해가 되세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고가 주택들은 뭐 내가 12억 언더짜리들은 팔고 비과세 받고
다른 집 사면 되지만 이렇게 18억, 2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집을 팔아버리고 양도세를 내버리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 비슷한 금액의 집으로 갈 때 돈을 추가로 납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다주택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그 매물도 충분히 소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주택들이 시장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고가주택 시장은 그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팔려버리면 내가 돈을 보태서 똑같은 가격의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매물의 잠김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수 경기 침체다 뭐 어쩌다 해도 부동산 가격이 매물 호가창이 내려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2025년도 상반기 가격을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게다가 토지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물가의 소비 부분에 있어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간다는 걸 역발상하면 화폐 가치가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건 화폐를 대신할 수단으로 해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자산이 뭐 주택도 있고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지만 가장 안정적인 거 내가 살면 되니까 거주하는 집, 거주용 주택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거주용 주택에 대한 올해 매입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택가격지수 최근 들어서 뭐 신고가 갱신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양극화 때문에 지방주택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상 조금 눌려있는 모습 보이죠. 하지만 M2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주택지수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게다가 올해는 홀수이기 때문에 임대료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등이 또 하반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나라만 이러냐? 그렇지가 않아요. 대한민국만 집값 비싸냐? 그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지표들 보게 되면 미국 그리고 영국, 캐나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본 2010년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주택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일본, 캐나다, 영국, 미국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M2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M2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인 거예요. 2025년도 부동산 상승, 대한민국 이상한 것이 아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라는 걸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이잖아. 자, 그럼 후진국 볼게요. 브라질 하우스 인덱스. 자, 필리핀, 인도, 인니, 인도네시아 어때요? 할 말 없죠? 네, 우리나라만 오르는 게 아니다. 지금 아시아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다 오른다. 그 나라 M2 어떻다? 그 나라 M2도 계속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M2 올라오고 있고 2025년도 금리 인하, 재정정책 확대 이런 것들은 결국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집을 볼 때는 어차피 신축이나 신규 분양 비쌀 것이고 투자 가치도 없을 것이고 이럴 거니까 그런 쪽 보지 마시고 결국에는 4베이의 주택 모양을 갖춘 요 4베이 시대에 열리면서 지상에 차가 없는 준신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파트들을 2025년도에는 입지가 좋은 녀석들을 꼭 타겟팅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5년도 똘스가 말씀드리는 2025년도 부동산 그리고 자산시장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결국 시중금리의 인하, 대출금리의 인하, 공급 부족의 인시, 임대료의 상승, 경기회복 시그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매수 시장의 문을 좁게 만들고 결국 시장 가격을 올리게 된다. 그리고 하반기에 주택시장 규제가 시작한다면 규제는 결국 이 공급 수요 시장을 더 묶어놓게 되므로 공급 시장의 문이 더 좁아들면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효과가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하더라도 지금 투자 시기에 결코 늦은 시기도 아니고 좋은 시점이라는 거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뭐 강남에 40억짜리를 사라, 뭐 30억짜리를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수도권 남부 쪽에 뭐 신분당선 그리고 GTX A노선 이런 쪽으로 해서 교통이 좋고 교육도 좋고 인프라도 좋은 쪽으로 해서 한 7억에서 15억 사이 하는 주택들은 갭 투자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하시기도 좋고 또 갈아타시기도 좋은 시점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1인당 거주명도 계속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24평, 뭐 소형 평수, 뭐 1인 가구가 대세다 이런 개소리 듣지 마시고 중대형 39평에 대한 관심 그리고 40평대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지시고 갈아타시기 하시는데 대응하시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똘스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2024년도 비트코인 많이 올랐어. 나스닥 많이 올랐어. 근데 이런 것도 현금화하게 되면 큰 돈이 들어오겠죠? 자, 그 돈 어디로 갑니까?
자, 생각해 보시고 올해 2025년도 모두 부자 되시고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의 마인드, 결국 긍정이 부를 부르고 긍정이 건강을 부르고 긍정이 행복을 부른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2025년 한 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똘스는 2025년도에도 돈 되는 이야기 들고 많이 여러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